안녕하세요. 이번 TripAI 2025년도에 역습된 BitChain Chain of Task and Metric-Based Performance Optimization for Dense Video Captioning에 대해서 발표할 이지수입니다. 우선 Dense Video Captioning은 점차 비디오의 길이가 좀 길어짐에 따라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태스크인데요. Dense Video Captioning의 목표는 사람이 비디오 전체를 다 보지 않고도 좀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댄스 비디오 캡셔닝은 긴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비디오 내에 존재하는 주요 이벤트를 이해를 하고 비디오가 몇 개의 세그멘트로 나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요 이벤트가 비디오 내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타임스탬프로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이벤트를 설명하는 캡션까지도 이제 모델이 생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댄스 비디오 캡셔닝은 좀 비디오 내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식별을 하고 요약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좀 LLM의 비디오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모델을 이제 저희는 비디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질의응답이나 뭐 캡션 생성 같은 작업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실제로 긴 비디오를 처리하고 좀 파인 그레인한 템포럴 이해도를 요구하는 뭐 댄스 비디오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댄스 비디오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에서 성과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 스텝 리즈닝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긴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원 스텝 리즈닝 기반으로 모델이 모든 이벤트를 설명과 타임스탬프를 한 번에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개수의 이벤트를 예측을 하거나 이벤트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캡션을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간의 간극으로 인한 생기는 문제점인데요.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댄스 비디오 캡셔닝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지만 실제로 학습을 하는 그 오브젝티브에는 그런 평가지표들이 완벽하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댄스 비디오 캡셔닝의 주요 평가지표가 좀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캡션의 품질은 메테오라는 평가지표를 활용을 하고 시간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 소다라는 매트릭을 이 캡션의 퀄리티랑 이제 IOU와 기반으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복잡한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한 일반적인 비디오 LLM은 좀 다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과 같은 좀 단순한 오브젝티브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댄스 비디오 캡셔닝의 복잡한 평가 프로토콜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코 태스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 태스크는 댄스 비디오 캡셔닝의 이런 복잡한 태스크를 좀 서브 태스크로 디컴포즈를 해서 모델의 좀 추론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댄스 비디오 캡셔닝은 원래는 이제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좀 세 가지의 요소, 그래서 세그멘트의 개수, 타임스탬프 그리고 캡션을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 해당 오브젝티브를 이제 디컴포즈를 해서 좀 그림과 같이 이 두 가지의 리즈닝 패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의 예시로는 이제 모델이 첫 번째로는 비디오가 몇 개의 세그먼트로 나뉘는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벤트들의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이벤트들이 실제로 비디오 내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타임스탬프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단계적으로 추론을 거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을 이제 코태스크의 추론의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 벤치마크를 멀티턴 컨버세이션 형식으로 이 두 가지 리즈닝 패스를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 인퍼런스 때는 이제 학습 과정과 마찬가지로 추론 과정이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 리즈닝 패스에 알맞는 프롬프트를 이제 모델에 프롬프팅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이제 복잡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법론으로 실제로 평가에 활용되는 이런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으나 이건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코테스크의 서브 태스크들의 평가 지표 선호도를 기반으로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Metric Preference Based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은 이제 LLM의 출력값을 사람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X와 이제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모델이 선호하는 답변의 확률값을 비선호하는 답변의 확률값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로스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MDPO는 이와 같은 휴먼 프레퍼런스를 학습하는 기존 DPO를 바탕으로 하되 코테스크를 구성하는 서브 태스크들의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모델이 어떤 답변을 더 선호하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이제 모델의 최종 응답뿐만이 아니라 서브 태스크들의 응답에 대해서도 좀 슈퍼비전이 가능하며 조금 더 모델이 파인그레인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휴먼 이발리에이션 대신에 평가 지표의 선호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적게 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매트릭 프레퍼런스의 좀 주요 장점은 단순한 이런 바이너리 형태의 평가를 넘어서서 평가 기준 점수를 좀 continuous label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출력한 답변이 얼마나 선호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매트릭 프레퍼런스의 갭을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MDPO를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MDPO는 선호 응답과 비선호 응답 간의 평가 지표 차이가 좀 일정한 threshold, 감마 값을 넘는 샘플 페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코테스크와 MDPO를 결합한 비드체인 프레임워크는 비디오 LLM의 Fine Grained Temporal Understanding 능력을 좀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Fine Grained한 정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로 Ground Truth와 더 유사하게 답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리서치를 보았을 때 비드체인을 비타임 LLM과 비디오 라마2와 같은 최신 비디오 LLM에 적용을 했을 때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드체인의 7B 크기의 B타임 LLM 모델을 적용했을 때 B타임 LLM의 13B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아 굉장히 비드체인이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드체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이런 코테스크와 이제 비드체인을 적용을 했을 때 모든 비디오 LLM과 벤치마크에서 좀 일관되게 성능 향상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이제 DPO 오브젝티브 유형을 분석했을 때 이제 MDPO가 가장 효과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테스크 일반적인 DPO보다 이제 코테스크의 이제 서브 태스크들을 이용해서 모델의 슈퍼비전을 주면 조금 더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에 선호도 간격을 고려하는 방식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테스크는 모델의 강력한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댄스 비디오 캡셔닝을 해결하게 해주며 MDPO를 통해서 코테스크를 이루는 각 서브 태스크의 평가지표 선호도를 기반으로 모델을 최적화시켰을 때 굉장히 효과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드체인은 비디오 LLM의 Fine Grained Temporal Video Understanding을 향상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굉장히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감사합니다.